2단원 필수 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단원 필수 예제 31쪽입니다. 31쪽에 1번 요거 잠깐 봐봐요. 요거는 이제 지구 자기장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고 요거는 이제 한두 문제 나올 거예요. 수능에서는 안 나올 때도 있는데 내신이니까 이게 한 2개 정도 나올 겁니다. 2개 정도. 세 지점이 있고 물어보는 게 다양한데 기억부터 보면 A가 B보다 연직 자기력이 작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A를 보시면 A 보면 자북이랑 가깝잖아 A가. 그러니까 나침반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땅을 엄청나게 가리키겠지 A는. 그러면은 이게 자기력, 전자기력이라고 하면 이거 수평 성분이랑 연직 성분으로 비교하면 연직 성분은 매우 크단 말이야. 연직 자기력은 엄청 커요. 근데 수평 자기력은 좀 작죠. 이게 A야. 그래서 A는 연직 자기력이 굉장히 커요. 근데 B를 보면 B는 자북이랑 멀리 떨어져 있고 적도랑 가깝습니다. 그럼 B는 이렇게 전자기력이 작용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연직 성분은 거의 없고 수평 성분이 더 클 겁니다. 그래서 A는 연직 자기력이 작다. 틀렸습니다. A가 연직 자기력이 더 큽니다. 그렇죠? 그다음 니은. 수평 자기력은 자북극이 A보다 크다. 틀렸죠. 왜냐면 자북극에서는 이렇게 되겠지. 전자기력이. 그럼 연직 성분이 100%고 수평 성분은 어때? 제로야. 자북극에서는 수평 자기력이 제로에 가까워요. 그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어. 그다음 디귿. 복각은 A가 B보다 크다. A가 자북에 가까우니까 복각이 더 큽니다. 그죠? A가 더 땅을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자북에 가까우니까. 그다음 리을. 복각은 B가 C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각을 비교하려면 자북과의 거리를 봐야 돼. 이걸 이제 암기를 할 때 복각이랑 위도랑 비례한다 이렇게만 암기하면 안 돼. 지금 위도가 비슷하긴 하잖아. 그러니까 복각이 비슷할 거야. 근데 B가 더 자북이랑 가깝죠. C는 좀 더 멀죠. 그러니까 B가 더 복각이 크겠죠. 그죠? B가 더 큽니다. 자북이랑 가까우니까. 자북에서 복각이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미음. 나침반의 자침을 수평으로 하려면 A에서 자침의 S극을 더 무겁게 해야 된다. A를 한번 보겠습니다. A를 보면은 나침반이 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N극이 땅을 가리키고 S극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형의 나침반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보는 그 평평한 나침반을 보면 얘가 수평으로 돼야 이게 잘 돌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북방구에서 쓰는 나침반은 S극을 더 무겁게 해서 수평을 맞춥니다. 이렇게. 그럼 S극이 어디서 더 무겁게 해야 되니? 이거는 복각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엄청나게 밑을 가리키고 있잖아. 그러니까 S극을 더 무겁게 해서 수평을 맞춰야겠죠. 그래서 미음은 맞아요. A가 복각이 제일 크니까. 이 미음 보기 중요해. 복각의 크기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A랑 B 중에 복각 누가 더 커? 이거는 쉬운 문제.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어려운 문제. 그치? 기출에서 복각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물어봐. 비읍. 나침반의 자침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진북에 어디가 더 가까워? 이렇게 물어봤어. 이건 편각 물어보는 문제죠. 편각. 그럼 A를 보시면 A에서는 진북 방향이 여기야. 진짜 북극이. 근데 나침반이 어디 가리키냐면 똑같은 방향 가리키죠. 그래서 편각이 제로입니다. A에서는. 그치? 그래서 A에서 진북에 가깝다. 이건 맞아요. 왜냐면 B에서는 약간 오차가 있잖아. B에서는 진짜 북극이 여기잖아. 근데 나침반이 여기 가리키잖아. 여기. 그죠? 약간 오차 있죠? 이 정도? 이걸 편각이라고 하지? A에선 편각이 제로, 그 다음에 B에서는 서편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맞아요. 슛. A와 C의 편각은 같다. A는 편각이 제로였습니다. 방금. 근데 C에서도 보면 C에서 진짜 북극이 이 방향에 있는데 나침반도 똑같은 방향을 가리키죠.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각해야지. 그치? 그러니까 C에서도 편각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편각이 같습니다. 0도로 같아요. 0도로. 0도로 같다. 마지막 이응. E의 편각은 서편각이다. 맞습니다. 맞아요. 진북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이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서편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1번이었습니다. 2번 별표. 이 해령 유형을 풀 때는 이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해. 지금 이 지역은 남반구 50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반구 50도. 남반구 중위도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보면 그림을 보고 동서남북을 체크하는데 정자기가 지금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쪽이 북쪽이고 반대쪽이 남쪽. 그리고 백두산역 있고 제주도 저기 있으면 여기가 동해바다, 여기 서해바다.
해령의 열곡은 동서방향으로 발달한다. 맞습니다. 해령의 열곡이 동서로 놓여있죠. 그 다음에 A는 C보다 먼저 생겼다. A가 더 올드하죠. 나이가 더 많으니까 맞습니다. 해령으로부터의 거리가 더 멀죠. A가 더 먼저 생긴 거야. 그 다음 디귿 너무 중요하지. 아까 했던 거. 고지적인 복각의 크기는 A랑 B 중에 누가 더 커? 누가 더 커? 같다. 같다. 나이가 똑같잖아. A랑 B랑. 같은 지점에서 같은 시점에 태어났으니까 고지적인 복각은 같다. 디귿 별표 쳐놔. 디귿 나올 거야. 디귿 나와. 그리고 우수수 떨어질 거예요. 우수수. 이 디귿을 맞추면 등급이 하나 올라갈 겁니다. 디귿. 그 다음에 리을. B는 동쪽으로 이동한다. 틀렸죠.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B는 북쪽으로. 미음. A는 B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이거 판단할 때 어떻게 한다고?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확인한다고. 남반구인데 A가 더 남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A가 더 고위도. 남반구인데 남쪽에 있으면 고위도. 근데 만약에 여기서 북반구였어. 문제가. 북이 50도였어. 그러면은 B가 더 고위도죠. 확인해야 돼, 그지? 남반구니까 A가 더 고위도인 거야. 그 다음에 비읍에 A에서 고지적인 방향은 남쪽 가리킨다. 지금 A가 역자극기니까 남쪽 가리켜야지. 이렇게. 남쪽 가리켜야지. 역자극기니까. 그래서 요거 맞고요. 그 다음에 지적이 역전주기는 불규칙합니다. 정해진 게 없습니다. 지 멋대로야. 불규칙해. 2번의 상단이었고요. 2번의 하단, 별표, 수능 문제. 그림을 보시면 북반구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북반구 밑줄을 긋고 이게 이제 문제 조건에 활용이 될 수도 있어요. 북반구고 어느 해령의 고지적인 자료야. 그리고 나서 봤더니 지금 지진이 여기서 또로로록 터지고 있습니다. 지진 터지는 곳 표시해놨죠. 이 지진 터지는 곳 중에서 해령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하는 이 지점이 해령입니다. 여기가 해령, 여기가 해령.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이렇게 남북 방향으로 대칭이잖아. 고지적인 주문이가. 이렇게 태어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태어나서 확장, 여기서 태어나서 이렇게 확장. 해령을 기준으로 고지적인 줄무늬 대칭. 그럼 여기서 지진이 왜 터져? 여기가 변환단층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빨간색은 해령, 노란색은 변환단층. 이응. A와 B는 같은 시기에 생겼다. A와 B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A죠. 그럼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똑같은 여기랑 나이가 똑같은 게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가 나이가 똑같아요. 여기랑 여기.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똑같으니까. 근데 이 해령이 여기도 있죠. 똑같은 해령이잖아. 그치? 해령이 끊어져 있을 뿐이잖아. 그래서 여기랑 여기도 나이가 똑같습니다. 해령으로부터의 거리가 똑같은 거. 지금 색칠한 4개가 나이가 똑같아요. 4개가 나이가 똑같아요.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가 나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A와 B는 나이가 똑같습니다. 이응 맞아요. 해령으로부터의 거리가 똑같으면 나이가 똑같아요. 지읒 중요해. 해령은 C 이후에 고위도로 이동했다. 이제 그림을 잘 봐. 지금 C 지점에 출장을 가서 C를 분석했더니 C 지점의 고지적인 복각이 플러스 50도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C가 생길 때는 C에 있는 이 암석이 생길 때는 북반구 중위도에 있었다는 뜻이야. 여기가. 그치? 괜찮아? 근데 C 이후에 생긴 암석이 뭐냐면 얘야 얘. B야 B. 얘. 지금 이거 3개가 고지적인 복각 정보가 있잖아. 근데 제일 오래된 게 얘고요. 제일 과거고 그 다음에 제일 최근이 얘야. 그래서 C가 생길 때쯤에는 플러스 50도였단 말이야. 복각이. 근데 그 이후에 플러스 45도인 지점으로 이동한 거야. 이 지역 전체가. 그래서 보시면 복각의 변화가 원래는 플러스 50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플러스 45도인 지점으로 이동한 거야. 그래서 고위도로 이동한 게 아니라 저위도로 이동한 겁니다. 저위도로. 괜찮아? 저위도로. 그 다음 마지막 치읓. 이 해령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 그림상으로 여기에 지금 4자 표시가 있죠. 이 위쪽이 북쪽이에요. 이 그림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이 위쪽이 북쪽이야. 근데 제일 최근에 생긴 애 봐봐. 얘. B. 최근에 생긴 애 보면 자성광물이 위쪽 가리키죠. 북쪽 가리키고 있죠. 오케이. 최근에 생겼으니까. 근데 과거에 생긴 이 친구를 보세요. 이 친구. 이 친구에 있는 자성광물은 여기 가리키죠. 여기. 그러니까 만약에 이 땅이 회전을 안 했으면 여기 있는 정자국기들이 전부 다 여기를 가리켜야지. 근데 지금 이 친구 있지? 이 친구 여기 가리키잖아. 그럼 얘가 태어났을 때를 생각해봐. 과거를 생각해봐. 얘 태어날 때 어디 가리키면서 씹었겠어?
태어날 때 이 위쪽 가리키면서 굳었을 거야. 굳은 상태로 이 땅 전체가 이렇게 회전하니까 지금은 여기가 이렇게 나오지. 괜찮아? 아, 내 손이 땅이야? 내 손이 땅이야? 땅인데 요거 마그마 빵 터질 때 이렇게 굳었어. 내 손 위에서 굳었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굳었어. 굳은 상태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야. 이렇게. 그죠? 아,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했다. 시계 반대 방향 맞습니다. 치열. 할 수 있겠어? 이거 판단할 수 있어야 돼. 회전 방향. 그다음 키어. 고지자기로 추정한 진북 방향의 변화는 자기장 역량 변화에 의한 게 아니라 방금 얘기했듯이 지괴의 회전에 의한 겁니다. 땅이 회전해서 이 방향, 이 빨간색 벡터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럼 자기장의 역량 변화는 뭐냐? 역량 변화가 뭐냐면 지구 내부의 외핵이 불규칙적으로 대류하기 때문에 자북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어. 매년 조금씩 바뀌어. 실제로 위치가 조금씩 바뀝니다. 그 조금씩 바뀌는 걸 역량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갑자기 확 남방으로 갈 때도 있죠. 이게 역자극기죠. 그래서 역량 변화에 의해서 조금씩 바뀌다가 역자극기 됐다가 정자극기, 역자극기 이렇게 되고 정자극기 내에서는 조금씩 변합니다. 아주 조금씩. 근데 지금 보시면 얘랑 급격하게 변했죠. 북극의 위치가. 이거는 땅이 회전한 거야. 땅이 회전한 거다. 여기까지 2번. 3번 별표. 3번 매우 중요합니다. 3번은 보기가 잘못 들어갔는데 거기에 리을 보기가 없는 거예요. 리을은 그 밑에 문제예요. 기억, 니은, 디귿만 있는 거예요. 위에. 일단 기미리 한번 볼게. 그림 보시면 여기에 지금 땅이 있어. 지괴가. 땅덩어리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 물어보는 거 한번 봐봐. 200MA에 이 땅은 어디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과거에. 근데 여기 숫자 읽는 방법을 알려줄게. MA가 무슨 뜻이냐면 100만 년 전이야. 그래서 200MA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다 써볼게. 200 100만 년. 200 100만 년. 200 100만 년 전. 그럼 이걸 계산하면 2 곱하기 10의 8제곱 2억. 2 곱하기 10의 8제곱 년. 10의 8제곱이 얼마야? 1억. 1억이 10의 8제곱이야? 외워야 돼. 너무 많이 나와. 뒤에 계산 엄청 많이 나온다. 천문학에서. 10의 8제곱이 1억이야. 그래서 읽어보면 2억 년 전이란 뜻입니다.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여기 지금 200 써있는 게 2억 년 전이야. 근데 저 점을 어떻게 찍었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가서 2억 년 된 돌을 쳤습니다. 2억 년 된 돌들이 전부 다 여기를 가리켜서 여기가 북극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2억 년 전 고지자기 극이라고 표현해. 근데 2억 년 전에 북극이 여기였겠어? 아니지. 2억 년 전에도 북극은 여기였어. 그럼 땅이 어디 있었다는 얘기야? 그려보겠습니다. 2억 년 전에 땅이 어디 있었냐면 지금 여기가 북극이에요. 2억 년 전에 땅이 여기 있었다는 얘기죠. 북극이랑 가까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가 2억 년 전 지괴의 위치야. 2억 년 전에 여기서 화산이 터져서 이거 두 개가 화산 터졌다고 하자. 화산 터진 애가 북극 가리키면서 식겠죠. 굳겠죠. 이렇게. 굳은 상태로 내려온 거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2억 년 전 돌들이 바로 코앞에 가리키고 있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기억. 2억 년 전에 이 지게는 남반구에 위치했다? 틀렸어. 북극 주변에 위치했어.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괜찮아? 1.5억 년 전 한번 연습해볼까? 1.5억 년 전? 그림 봐봐. 땅이 여기 있고 1.5억 년 전 고지자기극이 여기 있대.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 점 어떻게 찍냐면 1.5억 년 된 돌 찾아요. 가서 1.5억 년 된 돌들이 다 여기가 북극이라고 가리킵니다. 1.5억 년 전에 북극이 여기였어? 아니지. 북극은 그대로 여기죠. 여기. 그럼 1.5억 년 전에 얘가 어디 있었다는 얘기야? 조금 위에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가 1.5억 년 전 위치죠.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복원할 수 있는 거야. 복원 위치를. 그러면 1억 년 전은 여기죠. 그럼 땅이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여기. 이게 1억 년 전 위치죠. 0.5억 년 전은 어디야? 여기겠죠. 0.5억 년 전. 그리고 현재 위치가 여기겠죠. 이렇게. 아, 그래서 고緯도부터 저緯도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 땅은. 니은. 1.5억 년 전부터 1억 년 전 사이, 요 사이 기간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 동안 고지자기 복각은 감소했다. 맞죠? 위도가 줄어들었으니까. 1.5학년 전에는 복각이 꽤 클 거 아니야. 고위도니까. 근데 1학년 전에는 복각이 좀 작아졌겠죠. 저희도 내려왔으니까. 그치? 고지자기 복각 감소했을 거야. 그리고 이동 속도는 어떻게 됐어? 이동 속도 점점 느려졌죠. 느려졌습니다. 느려졌다. 이거 틀렸어. 이거 됐어? 3번. 이거 지금 수능 20번이야 얘들아. 이거 풀면은 수능 1등급이라고.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고. 이거 풀면. 이 정도 문제 풀면. 엄청 유명한 문제입니다. 근데 요게 같은 해에 요거 나오고 요게 나왔습니다. 요거 잠깐 볼게요. 밑에 거. 밑에 거 보기를 수정해 주세요. 라마바입니다. 라마바요. 세 개. 라마바. 라마바 한번 볼게요. 현재 지계가 적도에 있어. 적도에. 현재 지계가 적도에 있어. 근데 리을 보기를 봤더니 이 기간 동안 고지자기 복각 감소했니? 번역하면 무슨 뜻이야? 위도가 어떻게 변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위도가 저위도로 이동했어? 라고 물어본 거야. 근데 보면 지금 여기 80MA 써있는데 뭐라고 읽어야 돼? 80MA는 0.8학년 전. 0.8학년 전. 아까 200MA가 2학년 전이잖아. 0.8학년 전이야. 이 점을 어떻게 찍었냐면 여기서 0.8학년 된 돌을 찾아. 0.8학년 된 돌들이 전부 다 여기가 북극이라고 가리키는 거죠. 0.8학년 된 돌들이. 근데 0.8학년 전에 땅이랑 북극과의 거리가 얼마야? 몇 도 떨어져 있어? 30도, 30도, 30도. 그치? 땅이랑 북극이 총 90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북극으로부터 90도 떨어져 있으면 위도가 몇 도예요? 위도가? 0도죠. 얘들아 아까 문제랑 봐봐. 아까 문제 봐봐. 이 문제 봐봐. 여기서 북극 2학년 전 북극 찾으니까 북극이 여기 코앞이래. 북극을 찾으니까 북극이 코앞이래. 무슨 뜻이야? 북극이랑 가까웠다 이 뜻이잖아. 그치? 북극과의 거리를 통해서 위도를 알 수 있잖아. 근데 이 문제 봐봐. 이 문제. 0.8학년 전에 북극 찾으니까 여기래. 거리가 얼마야? 90도죠. 30도, 30도, 30도. 한 칸 간격이 30도니까. 북극이랑 90도 떨어졌다? 적도에 있었다 이 뜻이야. 0.8학년 전에도. 현재 적도에 있는데 0.8학년 전에도 적도라고. 그러니까 위도 변화가 없었다는 뜻이야.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 기간 동안 북극과의 거리가 거의 비슷하잖아. 지금 다 90도잖아 대략. 그러니까 고지자기 복각은 거의 일정. 왜냐면 위도 변화가 거의 없으니까. 위도 변화가 거의 없었잖아. 위도 변화가. 이거랑 다르잖아. 이 문제랑. 그치? 이 문제는 북극과의 거리가 다른데 여기는 북극과의 거리가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위도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자료는 이렇게 남았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여기 지구가 있고 여기 적도가 있어. 근데 지금 여기가 실제 북극이고 여기가 지구의 위치야. 0.8학년 전 상황해봐. 0.8학년 전 생각해봐. 0.8학년 전에 북극이 여기였겠어? 아니야. 0.8학년 전에도 북극은 그대로 여기야. 그럼 0.8학년 전에 마그마 터질 때 어디 가리키면서 식냐면 0.8학년 된 돌들은 여기를 가리키면서 굳을 겁니다. 이렇게 굳었어. 근데 왜 지금 여기 가리켜? 땅이 이렇게 회전했으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했으니까. 0.8학년 전에 이렇게 굳은 상태로 땅은 회전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몇 도? 90도. 그래서 미음과 비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지. 얘네들이 0.8학년 전에 마그마 터진 애들이야. 여기 가리키면서 굳었을 거야. 굳은 상태로 이렇게 회전하니까 0.8학년 된 돌들이 여기 가리키지. 반시계로 90도 회전한 겁니다. 괜찮아? 아 좋아. 이거 지금 수능 20번이야. 이거 푸는데 소요시간 10초. 한 15초. 이해를 했으면 15초잖아. 그치? 나는 15초 걸렸어. 여러분들도 15초 걸릴 수 있습니다. 지구과학은 뭐다? 개꿀 과목이다. 그죠? 다른 과목은 이렇게 안 되지. 오케이. 여기까지가 3번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요거 어려우면은 이따가 남아서 물어보세요. 이게 지금 제일 어려운 거야. 지구가 원에서 제일 어려운 거야. 4번부터는 좀 쉽죠. 4번부터는.
4번 문제는 지금 거기에 있는 모든 보기가 다 맞아요. 플럼 구조론 관련된 쉬운 보기들 모아놓은 건데 4번은 다 맞아요. 질문이 좀 많았던 게 디귿은 외우셔야 돼. 차가운 플럼은 속도가 빨라요. 진입파 속도가. 차는 빠르지. 차는 빨라. 차는 빠르다. 차가운 플럼 빠르다. 진입파 속도 빠르다. 외우셔야 돼. 그 다음에 비읍 뜨거운 플럼 상승으로 열점 설명할 수 있다. 맞습니다. 한 구조로는 설명 못하지만 플럼 구조로는 설명 가능. 비읍 맞고. 그 다음에 이응도 이제 플럼과 판 구조론의 차이죠. 판 구조론은 100에서 400 연약권에서만 대류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플럼 구조론은 멘틀 전체에서 대류가 일어난다 한 겁니다. 됐어요? 마지막 5번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번 하와이 문제인데 기억 열점은 하와이섬 하부에 존재한다. 맞습니다. 이건 첫 번째 조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현재 화산 활동이 하와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화산 터지고 있으니까 하와이 섬 밑에 열점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니은은 아직 안 배웠는데 이런 열점 하부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됩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멘틀이 올라오면서 녹으니까 무거운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됩니다. 열점과 발산 경계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 분출. 그 다음 디귿 태평양판의 이동속도 구하겠습니다. 이동속도는 이렇게 구합니다. 시간분의 거리 구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2700만 년 이렇게 구합니다. 2700만 년 이게 시간이고 거리는 얼마냐면 미드웨이 섬까지의 거리 하와이 섬에서 미드웨이 섬까지의 거리는 2700km 2700km가 되는데 단위가 센티미터 퍼 이어니까 내가 여기다 센티를 넣을 겁니다. 센티를 넣을 건데 센티는 의미가 뭐냐면 10의 마이너스 2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10의 제곱을 곱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2700이 사라지고 여기는 10이 5개, 여기는 4개. 그래서 계산하면 10cm per year가 나오고 이 속도는 꽤나 빠르죠. 꽤나 빨라요. 속도가 빠른 거예요. 태평양판의 이동 속도로 합리적인 값입니다. 그치? 빠른 값이야. 5에서 10이 평균이니까. 오케이. 디귿 맞다. 엠퍼로 해상군이 형성되는 동안 태평양판의 이동 방향은 현재와 같다. 틀렸죠. 엠퍼로 해상군이 형성될 때는 이렇게 이동해야 돼요. 근데 현재는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달라요. 미음 하와이가 속한 판의 이동 방향은 대체로 북서 방향 맞죠? 대체로 북서 방향 이 방향 대체로. 그 다음에 열점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판과 함께 이동하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풀어봤는데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특히 3번 같은 문제가 중요해. 한 문제 나올 거예요. 한 문제. 승부가 갈릴 겁니다. 한 문제가 나오는데 승부가 갈릴 거고 이 고지적인 문제를 풀 때 팁이 있어. 학교 선생님이 내신 문제를 만들 때 직접 자료를 그릴 수가 없어. 뭐 어떻게 그리니, 그지? 어떻게 그리겠어, 그지? 그러면 인터넷에 있는 그림을 따다가 이 문제를 낼 겁니다. 그러면 인터넷에 제공되는 모든 기출문제 그리고 EBS 문제를 다 풀어보시면 익숙한 그림이 나올 겁니다. 우린 다 풀게 될 겁니다. 왜냐면 나눠준 2개의 책에 그림이 다 있습니다. 그 그림 안에서 나옵니다. 그 그림 안에서 나와요. 다 풀 겁니다. 오케이. 과제 먼저 알려드릴게요. 과제는 본교재. 몇 쪽까지지? 44쪽까지인가? 2단원 기출문제를 푸시는데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작년 수능 문제도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44쪽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연습하시고 풀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부교재 나눠준 거 있죠? 부교재 나눠준 게 1단원만 풀게. 1단원 한구조론 문제만. 지난 시간 내용 한구조론 문제 번호 118번까지 1단원 문제가 118문제가 있습니다. 118번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총 문제가 한 150개, 160개 정도 됩니다. 160나. 도윤이가 숙제가 너무 적다고 항의 전화를 해가지고 조금 농담이야.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됩니다. 첫째 주는 좀 적었죠, 그죠? 그래서 복습을 할 수 있게 문제를 계속 할 거고 테스트는 누적으로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테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